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전 시간에 한번 진행했었던 스탑워치 프로그램과 관련돼서 이제 구독자분 중에 한 분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관련된 스탑워치 프로그램을 장시간 동안 동작시키다 보면은 핸드폰의 스탑워치 시간과 이게 랩뷰로 만든 프로그램의 시간이 차이가 발생을 한다. 그래서 그 차이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아마 이 동영상 강좌는 제가 작년 9월이었나? 그때 제가 아마 진행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아마 퍼포먼스, 그러니까 그 속도 최적화를 고려하지 않고 구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당시에 구현했던 스타워치 프로그램이 어떤 거였고 이거를 어떻게 개선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실습할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 두 개의 화일 루프가 병렬로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실행함과 동시에 바로 이제 그 시간을 측정하게 되겠는데요. 이 왼쪽에 프론트 패널 UI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간, 그 다음에 시, 분, 초를 각각 이렇게 두 자리로 표시를 하고 초 같은 경우는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표시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할 건데요. UI를 봤을 때는 두 개가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 UI를 표현하는 스타일은 다릅니다. 위에 같은 경우는 타임이라고 하는 문자열 인디케이터가 되겠고 이 아래 같은 경우는 타임이라고 하는 숫자형 인디케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정도를 표시하는 방법이 있어 가지고 이 아래 같은 경우는 좀 더 효율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위에 문자열 인디케이터 같은 경우는 시간을 내가 계산한 다음에 그 계산한 시간에 대해서 이런 문자열을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코드의 복잡도가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전에 스타워치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브 VI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서브 VI가 getTime이라고 하는 서브 VI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shift 레지스터를 하나 사용하겠고 이 while 루프의 루프 주기는 10ms입니다. 그래서 이 while 루프의 루프 주기마다 이 값을 일씩 증가하게 되면은 결국에 이 값에 의해 가지고 이 루프가 수행되는 시간 정보를 아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입력으로 이 getTime의 입력으로 다음과 같은 데이터와 그 다음에 이전 데이터 이 두 개를 입력으로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데이터를 받아서 이 previous 데이터가 아마 위쪽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한 다음에 여기서 목과 나머지 함수를 이용해서 100으로 나눠줍니다. 100으로 나눈 이유는 뭐냐면 루프의 주기가 10ms이기 때문에 이 10mm하고 100을 곱하면 1초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스탑워치 시간을 표시할 때는 이제 초 단위로 표시할 건데 목과 나머지 함수로 이제 1000으로 나눈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럼 100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초가 되겠죠. 그리고 다시 이 몫에 대해서 60으로 나누면 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다시 60으로 나누면 시가 되겠죠. 그래서 관련된 이렇게 숫자를 다시 문자열로 변환하는 함수를 이용하신 다음에 이 서브 VI를 이용하는데 여기서는 체크 랭스라고 해가지고 이 문자열로 변환된 값의 길이를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문자열 길이 함수를 이용하셔가지고 입력 데이터에 문자열의 길이가 2면은 입력값을 그대로 출력으로 내보내고 2가 아닌 경우에는 이 앞쪽에 0이라고 하는 문자를 더해서 출력으로 두 자리를 만들어 주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이 코드가 딱 얼핏 봐도 되게 복잡해 보이죠. 그러니까 getTime이라고 하는 서브 VI가 있고 이 서브 VI 안에서는 시, 분, 초를 표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가 시고 그 다음에 분이고 초고 그 다음에 소수점 자리를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코드가 되게 복잡하죠.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코드가 수행이 되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 서브 VI가 수행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결국 장시간
이 while loop를 수행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왼쪽 상단에서처럼 21분 한 26초 정도 수행했을 때 보면은 1초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 시간이 더 길어지면은 그 시간 차이가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 while loop 같은 경우는 타이밍 카테고리에서 제공하고 있는 날짜 시간을 초로 얻기라는 함수를 이용하셔 가지고, 자, 처음 데이터와 그 다음에 이 루프가 수행하면서 현재 그 컴퓨터의 날짜 시간 정보를 초로 얻은 다음에 이 두 개의 차를 구하게 되면은 아주 간단하게 이 스탑워치 프로그램에서 표시하고자 하는 시간 정보를 표시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 숫자형 인디케이터에 대해서, 자, 디스플레이 포맷을 좀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포맷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실제 실습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 같은 경우는 이제 코드의 복잡도가 되게 높았던 건데, 아래 같은 경우는 자, 랩비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 API를 이용해서 아주 간략하게 코드를 짬으로 인해 가지고 처리 속도가 빨라져서 결국에는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확인을 안 해봤지만 이제 핸드폰 시간 정보와 이 아래쪽 루프에서 표시하는 시간 정보가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병렬 루프에 대해서 정지하기 위해서 이 정지 버튼에 대해서 기계적 동작은 놓을 때 스위치로 하고 로컬 변수를 하나 만드시고, 자, 아래 루프가 정지가 되을 때는 정지 버튼 값을 다시 거짓으로 해서 다시 VI를 실행했을 때 두 개의 병렬 루프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도록 운영하시게 되겠습니다. 자,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실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바탕화면에 자, 이전에 만들어 놓은 서브 VI를 두 개를 미리 가져와 놨고요. 자, 경로를 복사하신 다음에 자, 새 VI에서 자, 컨트롤 S 누르신 다음에 자, 경로를 복사하시고, 자, 테스트할 VI 이름을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겠고요. 우선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바로 먼저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자, 구조에서 while loop를 이용하시겠고요. 자, while loop의 정지 조건에서 자, 정지 버튼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서브 VI를 불러오겠습니다. 서브 getTime을 불러오시면 되겠고요. 자, shift register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while loop 안에는 항상 타이밍 함수를 넣어 주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타이밍 함수를 하나 넣겠고요. 자, 생성에 상수하신 다음에 자, 10mm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생성에 하나 상수값을 만드시고요. 자, shift register 같은 경우는 기능적 글로벌 변수를 제외하고는 항상 초기화를 해 주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자, shift register 값에 대해서는 루프가 수행을 할 때마다 1씩 증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 증가된 값을 자, 데이터에 인가를 해 주시겠고요. 그 다음에 previous 데이터에 자, 이 값을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겠고요. 그리고 shift register 값에는 1 증가한 값을 그대로 넣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 서브 VI 출력에서 자, 생성에 하나 인디케이터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자, 라벨 보이게 하겠고, 타임이라고 하는 자, 문자 인디케이터가 생성이 되도록 하겠고요. 자, 코드 사이즈를 좀 최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코드만 한번 돌려볼까요? 자, 프론트 패널에서 자, 라벨은 보이지 않게 하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스탑워치 시간을 표시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자, 시분 초고, 초는 소수점 둘째 자까지 지금 표시하고 있죠. 처음에 동작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시간이 계속 이제 값이 연산해야 될 값이 커지게 되면은 연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이제 오래 걸림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에는 루프의 주기가 10ms를 아마 초과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점점 느리게 반영이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확인했고요. 자, 이와 유사하게 아래쪽에 자, 구조를 하나, 자, 화일 루프를 하나 만들겠고요. 화일 루프를 하나 만드시겠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쓰셔야 될 거는 일단 이 정지 버튼에 대해서 자, 기계적 동작을 기본은 놓을 때 렛츠인데 제가 놓을 때 스위치로 하겠고, 정지 버튼에 대해서 자, 생성에 자, 로컬 변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자, 읽기로 변경하신 다음에 관련된 값을 자,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에 인가를 해 주시겠고요. 자, 화일 루프는 마찬가지로 기다림 함수를 써가지고 10ms 자, 주기로 동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면, 자, 타이핑 카테고리 가보시게 되면은 날짜 시간을 초로 얻기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복사하시고 하나만 라벨을 보이게 하겠고요. 시작할 때도 관련된 값을 이용을 해서 자, 초기 값을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그 다음에 자, 숫자형 카테고리에서 빼기 함수를 이용을 해서 두 개를 빼줄 겁니다. 그래서 자, 빼줄 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냥 빼게 됐을 경우에 강제 변환점이 생기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면 삽입의 자, 숫자형 팔레트에서 변환해서 배정도 타입으로 제가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자, 삽입하신 다음에 숫자형 카테고리 팔레트에서 변환해서 자, 배정도 타입으로 바꾸시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배정도 타입으로 바꾼 두 개의 값을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빼가지고 출력에 대해서 숫자형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들 겁니다. 그래서 제가 time 2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 그 다음에 루프가 정지가 되면은 이 정지 버튼에 대해서 정지 버튼의 기계적 동작이 놓을 때 스위치이기 때문에 참값을 유지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생성의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이용하셔가지고 이 위에 루프가 먼저 정지되고 그 다음에 아래 루프가 정지되기 때문에 아래 루프에서 정지하고 나서는 다시 이 값을 자, 거짓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는 다 완성이 됐고, 자, 이제 프론트 패널에서 이제 UI 보여주는 것을 꾸며볼 텐데요. 자, 숫자형 인디케이터에서 일단 자, 라벨은 보이지 않게 하겠고요. 그 다음에 자, 디스플레이 포맷에서 이제 관련된 형태로 표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절대 시간을 선택하신 다음에 자, 사용자 날짜 포맷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자, 사용 안 함으로 하시겠고요. 그리고 자, 여기 있는 것처럼 C 분초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자, 여기서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24시간에 C 분초로 표시하겠다고 하겠고요. 자, 다시 디스플레이 포맷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아래쪽에 자릿수가 보면 저는 자,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자리 맞춤을 가운데로 하겠고요. 자리 맞춤을 가운데로 해주시겠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 도구 팔레트에서 색상을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녹색 버튼을 해제하신 다음에 흰색을 선택하시고요. 자, 이렇게 흰색을 채워주시겠고, 다음으로는 자, 트랜스페런트, 그러니까 투명도를 선택하신 다음에 테두리를 눌러서 이렇게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네요. 자, 그 다음에 녹색 버튼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이 글자에 대해서 글자 크기를 키울 건데요. 글자 크기는 컨트롤 키를 누른 다음에 플러스 이퀄 버튼 누르시게 되면 이게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충분히 키워주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스타일을 굵은 글자체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이즈를 충분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겠고, 자, 컨트롤 키 누르고 플러스 이퀄을 누르시게 되면 계속 커지고요. 자, 얼추 맞아졌네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요. 필요 없는 것들은 좀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팔레트 닫겠고요. 자, 컨트롤 팔레트도 닫고.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자,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그런데 여기 지금 보니까 9시로 표시가 됐네요. 자, 다시 누른 다음에 디스플레이 포맷에서 상대 시간으로 해야 되겠네요. 상대 시간으로. 자, 상대 시간으로 하고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하시게 되면은 동작이 동일하게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연산해야 될 값이 작기 때문에 이 위에 쪽 화일 루프 같은 경우도 10ms 이내에 수행을 다 하기 때문에 결과치가 거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면은 바뀌는 거 보면은 이 아래쪽이 먼저 바뀌고 위에가 바뀌죠. 자, 9. 예.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이 아래쪽 화일 루프보다 루프의 결과값보다 이 위에 쪽 화일 루프의 결과값이 좀 늦게 반응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랩필 프로그램을 하실 때는 이제 속도 최적화를 잘 해주셔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가 바로 이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 강좌에서는 속도 최적화보다는 그냥 기능을 구현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모듈화를 하고 어떻게 구현하는지에 대한 컨셉을 설명하다 보니까 기능적으로는 약간 퍼포먼스가 떨어지게끔 구현했었던 점이 있었고요. 그래서 만약에 스탑워치 프로그램을 만드신다고 한다고 하면 이 아래와 같은 컨셉으로 해서 날짜 시간을 초록게 하는 함수와 그 다음에 숫자의 인디케이터를 다음과 같이 디스플레이 포맷 정보만 가지고 표현을 스탑워치에서 표현하는 시간 정보로 표시하게끔 운영하신다고 하면 훨씬 코드를 깔끔하고 그 다음에 원하는 퍼포먼스가 나오게 운영을 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 강좌는 스탑워치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